가장 족적을 많이 남긴 서정인 선배님을 오늘 모시게 됐는데, 한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농촌 청소년 미래대학 이사장, 그다음에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 아시아 농촌사역과 회장, 경북대학교 고총장 현재 영입이십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비교적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일당 100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사회적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방석 씨가 누군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만은 김일성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요즘 말로는 권사요 말하자면 이름도 반석이라고 짓고 강반석 전기를 처음으로 내가 읽었어요. 그때 정부의 국장급 이상 차관 이런 사람들 하는데 넘어졌다고 또 석 달 만에 또 초청해서 또 가서 2시간 동안 강의하고 토론하고, 바로 작년 말에는 또 키리바시라고 거의 난 듣기도 처음 들었어요, 나라 이름이. 근데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지는 나라더라고. 섬이 23개 섬으로 된 나라인데 해양국가예요. 국민들이 먹는 물은 전량 수입이야. 섬이더니가 딱 보면 다 바닷물이죠, 이게. 근데 고기가 어떻게 많은지, 참치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참치잡이 어선이 500척이 그 나라의 영해에서 고기를 잡는데 하루에 한 척이 3톤 내지 4톤씩을 잡아요. 그러면 아니 10척이면 30톤, 100척이면 300톤, 500톤이면 1000톤이면 얼마? 1년에 거기서 참치를 잡아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1조 3천억이에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거기 한 서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 다녀오는 동안에 비용이 한국 돈으로 7,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막 얼마나 대접을 하는 거니, 장관을 공항에 보내서 나를 맞이를 하고, 도착은 그 다음날은 대통령께서 유태영 박사 방문 환영 만찬에 주치는 대통령,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만 한 50명을 부부동반해서 초청에다 사내진미 요리는 물론 전혀 나갔다. 국민의 99%가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 종파가 캐톨릭이 52%,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무슨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종단들이 있는데 교회 하나가 보통 3,000명,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만 다 불러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이어서 드리고 나는 거기 열대 지역에는 대개가,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니까 열대 건조 지역에는 아기를 낳으면 어렸을 때 사냥하니까 죽어요. 여자가 수가 많아요. 누님들, 형님들 한 사람도 초등학교 입학한 일이 없고 서당에 댕긴 일이 없다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 아이한테. 지지직으로 책을 보고. 예. 그러게 소문이 나서 읍내에 중학교가 생기고 읍내에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다가 테스트를 그때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아이를 가르치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해주는 18살에 초원에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유행하는 말이,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예. 엄마한테 얘기해서 서울 올라가는 차비를 해달라고. 서울에 올라왔어. 나 20대에 서울에 올라와서 오라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노숙을 했어요. 기차역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그리고 길가에서 구두닦이 오고 신문 파기 오고. 나 20대. 여러분 20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가 잘 데도 없는데 길가에서 구두닦이 하다가 누가 말하니까 미군 부대 가서 구두닦이만 채워준다.
영등포 대방동 경찰역 앞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가서 얘기했냐 닦으라고. 영어도 잘 못해. 할로 내 슈샤 어쩌고니까 싸진이 와가지고 여기서 손짓 발쳐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구두학교를 하고 야간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고생을 1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내가 장가 갈 때 우리 부모님이 나는 결혼식장에 가서 장가를 못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차비를 내려보내서 부모님이 이 차비를 가지고 이게 이제 휴전을 해서 가난한 이 나라를 정사는 무엇을 아느니 만들어내라. 한 두어 달 동안 활동하다가 빈손으로 갔어요. 서너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 개발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첫째, 한국 사람 의욕이 없다. 전체적으로 잘 살아야 갔더니 운명론에 치우쳐서 임금님이 왜 이렇게 있냐, 대통령이 나 이렇게 가난한데 뭐더냐, 남핑기만 되고 의욕이 없어.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서 조그마한 기술이 생기면은 이건 산업화는 산업, 자본이 없어. 자본이. 그러다 한국에다가 돈을 부어주거나 차관을 주거나 돈을 주려고는 나라도 없어. 뭐 그 얘기하기는 뭐 한두 끝도 없지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부항개체를 만든다, 고속도로 만든다, 돈이 없어. 독일의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담보물이 없으니까는 광부와 간호사를 갖다 많이 보내고 이런 일이라서 이제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냐. 나는 나라가 잘 사는다. 가난한 농촌이 잘 살아야 되고 있는데 길이 없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농촌이 잘 사냐. 자기가 난 자식을 밥을 못 먹였어요. 난 이게 우리 아버지 책임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라가 잘못됐어. 그러니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책을 보고 한 것이 알아낸 것이 덴마크라고 나. 1950년대 그때로부터 150년 전 60년 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 그 나라가 국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가치관의 재정립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득증대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1등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용돈, 치료받는 거, 옷 사 입는 거, 학비, 책 사는 거,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는 가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얘기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동안에 외무성 직원이 받는 월급을 받았어요. 외무부로부터. 그걸로 학비도 그것도 다 했지요. 그렇게 가서 공부한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불렀다고 해봐. 아니 코펜하겐 공항에 딱 내리니까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 여기서 덴마크 가드락까지는 말에 대해서 불편이 없는 것이 영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야간에 댕겼지만 또 교회 선교사도 있고 뭐 있어 뭐 브로큰 잉글리시 알아듣고 하지. 또 일본에 가서는 일정 때 1학기 때 내 담임 선생님 나카무라 선생이야. 그게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다 우리 내 나이 또래는 다 그래요. 코펜하겐 공항에 내리니까 완전 들어오지 못한 소리를 웃음이 나와서 저런 걸 또 말이라고 하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영어말, 독일어, 불어, 학교에 불문과 동문과가 있으니까 몰라도 외국어 같은 생각이라도 들어. 참이라고 했었어. 예. 근데 저녁이 잘 때는 겁이 콱 나네. 덴마크 유학 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1호요. 한국 사람은. 물어본 사람도 없어. 덴마크 유학 간 지 1년 동안 한국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공부해? 해야겠다. 하면 된다. 해야겠다. 하고야 말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덴마크만 3개월에 끝냈어요. 가만히 가보세요. 한 사람이 교수 재직 중에 학교에서 직함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하는 것 없이 내 노력으로. 그래서 명단을 지금 쭉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308명을 유학을 보냈어요. 덴마크에, 이스라엘에,
미국의 캐나다에. 여러분 돈 한 푼 안 주면서 유학 보내라고 해봐요. 해야겠다 하면 된다. 하고 해야겠다 달라들면요 눈이 띄고 길이 열려요. 뭐 그 얘기하기만 하면 그것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그 학생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내가 쓴 책이 한 30여 권 중에서 요즘에 강의에 관련된 책이 한 5권인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부 한 권마다 한 6만 권씩 팔렸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 썼어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고는 책에 보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제일 커트라인 낮은 학과에 그때는 정원 미달로 들어온 학생인데 공부를 얼마나 못해요.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어요. 딱 6개월 만에 솔보르 대학에 학사 편입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첨단 정밀 공업회사 사장을 하고 있어요. 천여학. 지금은 아니죠. 예. 그런 듯이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이나 여러분 스스로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걱정 없어요. 6개월이면 다 해요. 예. 그래서 3개월에 카먼 컨버세이션 마치고 그 다음에 과외 가서 하면 전문 용어들이 있다. 화학을 하면 P다, H2O다, N이다, Z다 뭐 이런 거 화학 기호 같은 거. 또 무슨 사회학을 한다면 기능론, 갈등론, 뭐 중공의 이론. 이거 한국말인데 사회하는 사람 몰라도 뭔 소리인지. 그렇듯이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전문 용어를 알아야 돼. 그래야 말을 알아들어. 예. 그래. 싼 노임을 가지고 써라. 단 10년 동안 생산하는 그 기술은 우리한테 땡기주라는 조건으로 외국의 기술들을 많이 들여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예. 하여튼 그때에 하다 보니까 농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70년이요. 70년, 71년 대한발이 생겼어요. 농사짓는 양력으로 4월, 5월 이게 제일 중요한 때인데 아이고 2달 반 동안 가물어. 요즘에도 가물다고 하지만 아예 내가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때에 그 마을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지금은 울산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기계면 마을에 지도자가 나와서 그냥 물이 하나도 말라붙는 그 가운데다가 새벽부터 주민들을 보내서 막 땅을 파서 강 바닥에다가 내죠. 바닥에다 강을 만드는 거예요. 폭 4m, 깊이 2m. 그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길어다가 고추 농사 짓고 뭐도 해서 마을이 부자가 된 말이 있어. 다른 데는 고추 농사 돼서 다 말아주고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 지방장관 회의를 끝내고는 버스 몇 대에다가 장차관 도지사를 다 들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 말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수석비서관들 모아놓고는 얘기한 거예요. 여기 청와대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허기하자. 그때에 조사를 하고 정보부를 통해서 여론조사하니까 유태익이라는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동네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하늘에 나르는 새도 딱 쳐다보면 톡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 되게 복제가 많아가지고 뭐 맘만 먹으면 다 된다 이거요. 그 사람이 독대를 해서 20분이나 30분만 만나면요 그 사람이 올라가. 누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 무슨 살이었고 자기가 난 자식을 밥을 못 먹이고 교육도 못 챙겨 우리 아버지 책임 아닙니다. 나 일기장에 써놔서 지금도 당당해.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농촌이 잘못됐습니다. 나 입학시켜주면 나 입학금도 없고 입학시켜주면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특별 입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입학시험도 안 보고 개학한 지 2달 반 넘어서 한 학기가 진행할 무렵에 입학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예, 입학금도 면제받고. 예, 교장선생님 감동. 여러분이 교장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해서 받아주었을 거야 아마.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야간대. 예. 낮에는 공장 청소부로 영등포 오류동리가 한강가에 그 농약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청소부로
그때 대학은 정치대학이라고,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이요. 파고다 보면 뒤에. 거기 왔다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류동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어와. 버스 정거장 5정거장이가 4정거장. 그 다음에 영등포역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학생권이 있어요. 몇 번을 타더니 기차를. 예. 그건 돈 싸. 6개월치를 내는데. 뭐 그냥 어쩔 때는 막 빈혈이 걸려서 쓰러져서 길바닥에 들어놓어. 그것도 누가 거들떠본 사람도 없어, 그냥 이게. 만약에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꺼져, 이렇게. 아스팔트가 빠져든 놈이 막 이렇게 꺼져. 막 안 꺼지려고 한 것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져서 한 10분, 15분씩 들어놨다 있나고. 그것이 20대 내 생활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왜 내가 이러냐? 왜 내가 이래? 똑같은 생명체인데 가난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 살게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책을 보고 하던 그때 덴마크에 유학을 갔고, 나중에 또 덴마크에서 공부하니까 150년 전, 그때 당시 150년 전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도서관에 가고 뭐 박물관에 가고 옛날 책을 읽고 막 답답해. 건설원을 말하면 이거 보고는 이거 어떻게 딱 보면 지금 현장, 건설원은 현장을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건설원 때 지금 나라가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반드시 현장감을 보고 느끼는 배우겠다 말. 그래서 또 기도를 만든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할 때는 덴마크에서 초청장 온 거, 뭐 장학금 주는 거, 증빙서류를 다 복사해서 넣고 그러니까 덴마크에 와서 똑같은 초청장을 놔는 거야.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학비, 교과서,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는 거 돈 다 된다 이거. 한국 사람이 덴마크 말을 잘한다 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23번이나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학생들 4,500명 놓고는 한국에 소개하는 멀대히 좋다니 무슨 말이 되니 신통하게 들어. 어제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생겼거든 이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시에라론이나 무슨 뭐 짐바브웨에서 시커먼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맛있게봐요. 전부가 새로운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결혼하는 거, 가족 생활하는 거, 사회 환경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래서 90분 동안 강연하고는 이제 박수를 받고 내가 미루니까 교장선생님이 제일 앞에 앉았다가 내 손을 잡고 강단에 다시 올라오더라. 학생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요. 덴마크 온지 얼마나 됐는가 그래요. 물론 덴마크말. 그래서 9개월 하고 2주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말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굴레는 남. 이것이 고려 알파벳 때 첫 글자하고 똑같은데 그놈을 놓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학 갔다 온 사람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사람을 본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겼다고 들어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게 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면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엉텅구리로 내놓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경기, 서울, 경북, 이화, 숙명 뭐 이렇게 서열이 쭉 야하 그 바닥이야. 기억날 거예요. 대학도 스카이 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뭐 서강대학, 이화대학, 숙명대학, 무슨 대학 하다 야간대학 그런 밑에라도 거기서도 성적이 중간쯤이었습니다. 사실이요. 그도 다 빼고 돈번이라고 공부해도 그 머리도 안 좋고 예.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강의를 들었죠?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먹는 거리가 바로 요 정도다 이거예요. 정교 수석 처음 가수도 95점 맞고 그 다음에 92점, 93점 잘 못 맞은 것이 이제 89점, 88점 맞으니까 수석이 되고 학위증에다가 이스라엘 말로 베히츠다인 룩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니까 with distinction 지도교수가 나보고요. 학위증에 이 글자를 써서 받은 애가 이번에는 너 하나다. 그게 수석이고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더라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 되기 아주 힘드는데 이스라엘은 그 40년 전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특별히 국립대학에서 초청을 하는데 이 교수 경험을 가지고 가야 한국 가서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농촌 사회학을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이 개인의 역사가 보면은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얘기요. 동화 같은 얘기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덴마크라고 나라는 협동으로 일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 어디 가서 점심 하나 먹으면 그만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000명이 많으시 면 1,000,000원 자금이 돼. 1만 명이 모으면은 1억 원이 돼. 마찬가지로 나 하나하나의 인간같이 이 밸류가 별거 아니지만은 손에 손을 잡고 마음에 마음을 모아서 협동을 하면은 일어난다는 게 대통령도 그냥 즉시거다. 협동. 그 다음에 자조. 셀프 헬프야. 유선생은 부모 원망한 일이 없고 누구한테 의지한 일이 없고 자기가 벌어도 구두닦고 신문 팔고 신문 팔고 명가주의하고 길가에서 자면서 그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개조 운동 아무리 좋은 말만 공자님 말씀을 와서 전달해보라고 잘 들었다고. 교육학자 존 두이가 하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맹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다고 다 좋다고 그래. 한산화 되면 싹 잊어버려. 무엇인가 물리적인 변화가 와야 돼. 소득은 어떻게 하냐. 지역에 따라 도시 주변에 있는 동네, 바닷가에 있는 데, 강가에 있는 데, 산속에 있는 동네 지역에 따라서 형편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근데 그 시절에는 면 단위에 은행이 없었어요. 농협에서도 그때는 금융조합이라고 하고 거시കൾ 때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시골에 그 부엌에 나무관 있는 나무관 밑에다가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땅을 파고는 항아리를 묻어. 그리고 거기다 돈 넣고는 나무 덮어. 아니면 농수보다 넣어놓거나. 싸마 쓸지를 몰라 너무 돈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놈을 꺼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정신개혁, 소득 증대,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농민들을 단결하고 농민들한테 정신개혁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레이션, 국민 통합.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됐다가 빡떡 일어났는데 내가 손을 잡다. 정치인들이 이제 제일 관심 가진 게 국민 통합이야. 경상도다, 전라도다, 북한에서 왔다, 잘 산다, 못 산다, 노사 간의 분부,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학력 간의 갈등. 이것이 없어지는 운동을 해야 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농촌운동이라고 다 기억하지만은 보세요. 초창기부터 그건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공장 새마을운동, 직장 새마을운동, 분야 학교 새마을운동 이렇게 해서 조직을 온 국민이 여러 분야로 직능별로 전부 전부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 정신이 되어서 누가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면 도시고 농촌이 간에 새마을 정신으로 일찍 일어나라고, 새마을 정신으로 도박 끊으라고, 새마을 정신으로 좀 집안도 쓰르라고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붐을 일으켰던 것이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정책이야. 우리 최 장관님께서 정책 세웠는데 총리실에 계실 때도 내가 몇 번 만나고 뭐 장관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총리실에 그 실장을 하셨거든. 그러는데 이런 정치적인 것이 돌아가는데 정책적인 방향, 트렌드야. 트렌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또 잘해야 국가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올려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서.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사람들 머리를 쓰려고 정책 자문위원회 고문이라고 했잖아요. 남덕우 씨가 제일 기여를 많이 했지만은 나 초창기에 그 외에 여러 교수들 아주 머리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다 내도록 하는데 여기 계시는 최 장관께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려대학교 가서도 강의 많이 하고
한양대교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강의를 다 전달을 한번 꼭 들어야 할 일이야. 그때 박연채 선생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주 교과서예요. 난 5번을 읽었어. 근데 가서 듣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사회가 친북, 종북 세력이 많이 나왔는가?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 막 들어온 학생들, 이 학생들을 놓고 뭐라고 잘해? 조선시대 때부터 지도층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요 하나 반박 못해요. 조선시대에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렸냐? 양반계층이 다스렸다. 세종대왕 시절에 성군인 세종대왕이 쌍놈 집안이죠. 양반 집안엔 장영씨를 갖다가 채용해서 양반을 만드는데 거부 반응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 영국에서도 나오고 다 알아요. 그만큼 상민이 아니면 막말하면 쌍놈이 양반 계층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정 때 누가 다스렸냐? 양반의 도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면장부터 구장 무슨 뭐 군수까지 다 못해. 교육받은 사람을 써먹으니까 그게 교육을 누가 받았냐? 양반은 자손이야. 이게 친일파가 전부 양반이다 이거. 그것도 이제 이거 예를 들어가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8.15 해방이 되니까 만주에서 온 사람은 장군, 미국에서 온 박사, 말하자면 문과 계통하는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또 군인 계통에는 만주에서 독립 온 사람, 쌍민들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만주에 어떻게 망명을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미국을 가? 머슴이나 살고 요즘 말은 민중이 그것도 양반이다 이거요. 미국 유학 간 사람 전부 양반 자식이야.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장군 오는 사람 양반이다. 그 사람들이 또 쥐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2시간을 통해서 막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공명히 가는 거예요. 사실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짝짝꿍 하고 남학생 여학생 뺑뺑 잡아 돌고 놀고 재미있게 막 실각에 한 30분 나다가 또 자리에서 딱 하면은 그다음에 세상 얘기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노동자. 집, 건물, 자동차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노동자를 거치지 않고 나온 거 어디가 있느냐?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줄. 달나라에 로켓들을 쏘아 올리는 학자라도 밥알 안 먹여? 2주만 굶으면 꼬르르 죽어버린다. 그 생명의 양식의 농민이다. 노동자, 농민이 중요한 것을 또 막 한 3시간 막 부각을 해. 아, 맞아. 요, 여러분이 있는 옷, 자동차, 뭐 핸드폰, 카메라, 짱구 노동자들면. 그건 다들 공명. 그래 놓고 또 이제 막 한 2시간 동안 막 예를 들어 다 해보고, 그 다음에는 딱 짝짝짝 논다가 또 오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양반을 바로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담배떡만 밀고 다니는 사람이 옛날엔 양반들이 지주기급이야. 그래서 소작을 주는 거야. 가난하고 원난 사람은. 그때는 공적으로 축첩이 허락이 됐어. 양반들이 다 부인이 2, 3씩 돼. 담배떡 물고 와서 아 김서방 이번에 딸이 참 이쁘더만. 한 50대 된 사람이 20대 된 그 딸을 이렇게 칭찬하면 그 셋째 첩으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소작을 끊어버려. 갖다 주면은 소작에다가 또 너는 더 줘. 이렇게 못된 놈들이 양반이다 이게. 아, 깜짝 놀란 사우디에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간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서류를 가져온 보니까 입찰 원서를 복사해 갖고 왔어. 입찰을 한다는 것은 뭐 사우디다 뭐 다리를 한다, 건설로 도로 건설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몇 명이 필요하고 노동자 한 사람당 일당이 얼마다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 드는 걸로 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주는 거 얼마 줬냐? $300. 사실이요. 확실했구만. 이 재벌들
노동자 농민을 피로 빨아먹는 놈들이 삼성이다, 현대다, 이렇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걸 참 막 증거를 갖다 대는 누구라고 거예요 이게. 그럼 애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니 마지막 단계에 가서 눈 쌓이는 철학을 또 강의하다. 아, 내가 대학에서 교수로고 세계적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지만 또 철학 중에서 눈 쌓이는 철학이란 말은 또 처음 들었어. 예? 야스포스 철학이다, 케이크볼 철학이다. 뭐냐면 여름에 지열이 뜨겁다. 햇빛이 딱 뜨거나 가을이 되고 첫 눈이 왔을 때는 땅의 지열 때문에 한방눈이 쏟아져서 녹아버린다 이거요. 막 다 녹아 질퍽질퍽하니. 근데 떠오고 오면은 그 다음날 하얀 눈새.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한다. 노동자 농민이 나라에 권력을 주는 세상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블룬이다. 맨 처음 놈이 녹아.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하다가 잡혀갖고 물고문 당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막 또 죽으면 언젠가 노동자 살가 된다. 애들이 막 물고 입에서 이까지 헛세상 살았다 이게요. 나라 역사를 볼 때 내가 가서 화염병이라도 던지고 날라주기라도 하고 잡혀가고 이걸 영광으로 아니고 잡혀가서 두드러 맞고 피 맞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자꾸 생겨야 나중에 흰 세상이 된다. 노동자 농민으로서 이것을 몇 번을 교육을 시켜서 막 반대 교육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교육한지도. 내가 아는 애들을 여기저기서 8명을 불렀어 내 방에. 오지요. 강의도 함께가 한통 속이니까. 그리고 또 이 얘기가 유태희라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 우리 아주 선도주자다. 구두 닦이고 신문에 다르고 길가에서 자고 노수 그러고 아버지가 벗은 살고 이게 정말 우리 출신의 대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는 나를 막 딸이 내가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했어. 유대인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한테는 다른 교육을 시키면 난 내가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하면 탁탁 반대를 준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말이 안 통해. 내가 세상에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냐 그런 공부는 안 시켰어. 이게 150여 나라 한 200나라 되겠네요. 좋다. 몇 나라가 됐다. 난 100나라 이상 아니냐. 그 나라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틀들이 다 다르다. 어떤 데는 군복을 입고 장군이 군사 독재를 하는 나라, 어떤 데는 임금님이 해를 이어가는 나라, 어떤 데는 입헌군주주의, 어떤 데는 내각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 이게 아마 크게 나누면 7가지, 8가지 힘으로 나눠질 거 아니냐. 그 소리는 들은 일이었기 때문에 맞다고요. 그 나라 체제를 이끄는 지도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군사 독재하는 나라 장군한테 가봐라. 이 나라는 총칼로 국민들을 쥐에 짱 깨소리 보도록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 먹고 산다. 이렇게 주장한다. 봤다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스럽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잘 사는 거. 그럼 어떤 나라가 잘 사냐면 무슨 무심코 되다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얘기 줄줄줄 해. 그런 나라들이 어떤 거냐. 결론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제재. 이거 설명하면 다 내 것이 페이스에 딸려 들어와. 내가 뉴욕에 유대인 재벌을 만났더니 30몇 년 전 얘기요. 사장 월급이 365억이야. 연봉이 지금 많아요. 400억도 있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은 내가 이스라엘 말을 이스라엘에서 교수했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그래서 회장한테 어떻게 한 사람한테 300매덕을 주냐. 대학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졸업하고 나와야 우리나라 돈만 7천만원 8천만원 1, 2년 있어야 1억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10억 50억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씀이 들어. 처음 듣는 얘기라. 그 회장이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사장으로 들여오기 전에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년간 총 결산본 당기순이익이
6천억, 7천억 했는데 이사하면 게 1조 5천억이다. 그래서 나는 360억도 미안한 마음으로 준다. 사실은 500억, 600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시장경제제다. 뭐 하는 것보다 항상 하면 머리가, 경영의 머리가 그 10만 명보다 더 높다.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발휘한다. 걔들이 이제 싹 돌아서고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나기를 유태인생 못 만나게. 어쩔 때는 내가 강의실에 어떤 애가 내 방문 앞에서 뚫려서 왜 그래? 이 박사님 방에 못 가게 했거든요. 누가 복감 써서 봤다 이렇게 아무도 안 봤다고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대 시장경제 체제, 사람의 가치, 노동자의 가치, 농민의 가치, 그 개발하는 기술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하나하나 왜 잘 사냐?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월급 많이 받냐? 왜 이 사람은 조금 사냐? 이것만 가지고 교육이 되고 그 교육 출신들이 정교조 조직을 해가지고 오늘날 바닥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고쳐요. 교학사에서 고쳐? 그럼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못쓰게 만든다고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고 모르는 가운데 세뇌가 되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시장경제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지요. 예. 누가 독재 안 했어. 이게 억울하게 인권 유린당한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얻어 터진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중국에 88년도에 우리 학교 교수들을 한 20여 명 들고 갔을 때 북경에 공산당 청년부장이 안내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버스에서 우리한테 막 모 대통령이 돼서 죽어라고 욕을 빠글빠글 하더라고. 그 천안문 사건 때 자기가 학생 시절에 있었대. 처음에는 탱크가 오고 그 사람들이 막 탱크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탱크가 막 사람에다 막 총을 쏘아대는데 그 사람이 하수구 있던 길가에 막 피가 막 꿀꿀꿀 넘어갔대. 하수구에 한 번에 막 기관총을 막 쏘아대니까 막 100명 200명 막 쓰러질까 쓰러져도 막 쏘아대. 피가 넘어가면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천인 공로원 사람이라고 막 욕을 빠글빠글해. 그러다가 이제 욕을 빠글빠글 하다가 몇 시간 후에 오태통 기념관을 가게 되었거든요. 변학으로 프로그램. 그거 갔더니 정중히 깜짝 놀랐어. 아니 아까 욕을 바글바글 하더니 그 와서 가슴에서 손을 대냐. 진짜요. 진심으로 정중히. 내가 처음 들었어요. 삼칠제라는 말. 사람을 평가하는 게 삼칠제입니다. 30% 모태통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이거 역사상. 70% 우리 민족을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이 잔살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빠글빠글 해놓고 존경한다 이거. 우리는 10%만 나쁜지 아니 1%만 나쁜지 그냥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깔아 누게서 그냥 뒤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얘기해요. 그냥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배운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하늘이 우리 민족을 도우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고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민족적으로 반역자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은 거기 나타나지 않는 진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사람들인 줄 압니다. 무엇인가 나는 힘이 좀 적지만은 이런 분야에 이게 포럼을 하고 그러니 듣고 내가 좀 달라져 보자. 내가 무엇인가 기여해보자 하는 것이 마음속에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나 집안에서 떡이나 먹고 텔레비전 보고 들어간다. 그러는까지 여기 못 들어올 거예요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뭐 10만원씩 준다든지 그러면 혹시 몰라도 돈을 내면서까지 온 사람은 이것은 뭐이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나라를 버렸어요. 대학 입시다. 입시는 또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야, 타산적이야.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여기 최고야. 다른 건 안 생각해.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 분위기가 그렇게 싹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함께 도와서 함께 일어나갔다는 것이 아니야. 나만 잘 살면 제일이다. 자기만 절대 못 살아. 함께 살아야 돼. 새마을운동할 때 전부 함께 했어요. 공동으로 했어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밀고 장관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청와대 막 들어가서 대통령을 감동을 시킨 뒤에 대통령께서 나보고 무엇을 했으면 간데 딱 닷새 만에 내가 아는 낸 것이 뭔지 알아요? 청와대가 보니까 다 똑똑해. 얼굴들이 환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옛날 서울 경주고등학교 서울대학 들어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아니면은 장관 아들이고 아니면 고등고시 행정고시 무슨 사법고시 합격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똥이나 먹고 노동이나 하고 밭이나 갈던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농촌을 몰라. 내가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너무 감동하고 5시간 이야기했더니 이번 내가 첫 번째 안을 낸 것이 청와대부터 교육을 해야 돼. 청와대부터 새마을운동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그때 한 200~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특명으로 그 정무비서실 밑에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 밑에 강당이 있어요. 이 방 한 2배만 해요. 예. 막 빵카이 말이야. 거기다가 비서실장, 보좌관, 수석비서관, 행정요원들 전부 경호실에 과장급 이상 딱 갖다 놓고 제가 90분 동안 강의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대통령이 나중에 이번 목요일 날 대통령 중에 국무회의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국가 정책을 정하는 것이 대개 총리실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청와대에서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전라남도 광주 체육관에다가 전국시장 문서 지도지사 또 뭐 그때 고건장관이 내무부의 국장이었는데 나하고 함께 경찰 비행기를 타고 아침 일찍 광주로 갔어요. 준비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얘기는 대통령이 또 끝까지 들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카카 자주 만났거든. 카카 아니 내 똑같은 얘기를 서너 번 듣는데 아니 오늘도 이게 끝까지 앉아서 들어서 참 명구스러웠어.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4번 5번 들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일어나면은 도지사 장관들이 줄줄 따라 나옵니다. 내가 앉았으면은 개미새끼도 안 나가고 다 듣는 또 한마디 하더라고. 일부 장관들 도지사들은 내가 유 선생 얘기를 여러 번 들으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유 선생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무언의 압력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앉았었다. 제가 말하는 그냥 100%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정책으로 쓰고 그랬던 보람을 느꼈던 일이 바로 70년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사냐? 어떻게 하면 빈곤에서 탈피하느냐? 그것이 나만의 거냐? 그 무렵에 그런 운동과 부음을 타고 각 분야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세우는 대로 나름대로 막 열성을 내서 그런 방향을 찾고 틀을 만들고 밀고 나가고 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오늘날 179개에서 170등한 나라가 4년 전에 2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G20 카운트리 미팅. 그래서 우리 의장국이 되고 지금은 평화로기를 13번 간다고 그래요. 4년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식 통역을 했어요. 청와대 가서도. 공식 통역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15년 후에,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말하자면 15년 후에 한국이 세계 5대 경제대국, 5대 군사대국, 5대 문화대국, 5대 교육대국이 된다고 선언하더라니까. 근데 막연하게 에모셔널하게 한 얘기 아니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군사는 어쩌고 어째서 이게 나간다. 경제는 어쩌고 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불합리한 것도 있고 뭐 있지만은 정말로 숨어서 머리 쓰고 개발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갖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날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세포예요. 몸뚱이가 크고 체육으로 나보다 키고 막 체중도 뭐 80kg 이상 나간 사람이 이 몸의 세포가 거의 2억 개라고. 근데 세포 한두 개, 세포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놈이 문제가 돼. 암세포 봐서 갉아먹으면은 그 큰 날에 빵 떨어져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 아무리 외형상 나라가 근사하고 소득이 높고 체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 하나하나 세포가 썩기 시작하면은 암세포가 돼서 옆에 사람을 좀 먹고 해서 꽉 먹어 넘어진다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은 나머지 여기에 계신 건실한 세포들이 확실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전파를 하는 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도 생긴 거예요. 이런 포럼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경우만 있었어요. 부산 내가 초청받아서 지난번에 목포 또 여수, 광주, 부산, 대구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비슷한 운동들이 많아요. 좋잖아요.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가서 뭐 거기 그 기능별로 직능별로 단체에 따라서 주문하는 주제가 달라요. 그러나 핵심은 어떤 점은 이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느냐 이게 관점이야. 이것은 여러 학설 이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딱딱사가 빨락빨락하는 세포가 되었을 때 옆에 세포를 고치는 거예요. 가족부터 친구부터 아는 사람부터 전파해야 돼요. 혼자만 걱정하지 말고. 요즘에 좀 우익 보수다 정통 신화 정통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들이 눈을 빠져서 안방 여사예요. 큰일 났어. 나라가 이러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남해를 삶아가면서 먹으면서 그냥 막 안글 쓰고 막 돈을 넣으려고 막 인터넷을 보내고 막 스마트폰을 보내고 뭐라고 막 하나씩 끌어들이고 그런 세력이 지금 대략 사회적인 통계를 보면 1000만 명이에요. 유교가 남쪽에서 북쪽에 쳐들어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돼요. 육사 교장선생, 역대 교장선생 여러 번 만났는데 입학한 학생들 여론조사하면 30%가 유교는 남쪽에서 일으켰다 이거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는 보수 정통파라고 하는 제대로 역사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니까. 앉아서 안방여사에 큰일 났어. 꼼짝을 안 해. 이 운동을 어떻게 돈 좀 내라고 안 내. 반대파가 데모를 하니까 이거 좀 앞에 나가서 좀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여주자고 안 가. 점심 주냐 점심 주냐 그래 나가면은 차비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숨어서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야. 소련이 혁명을 할 때 몇 프로가 아니라 2%입니다. 1%. 대만에서 난 지도층과 따르는 사람에게 3%라고 하더라고. 화장대로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3%가 지도를 해요. 여기 계신 분이 3%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인당 97명씩이 붙어 있다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석에서나 친구 만났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나누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제재 또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세계 지도국가로서 모든 인민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볼 날이 올 것을 믿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